역시 농촌의 풍경은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하네요. 이곳은 20가구 남짓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라는데 눈이 시원해졌으니 이제는 귀도 호사를 좀 누려볼까요? 아, 바람소리 참 좋다. 뒤로는 대나무 숲이 감싸지고 앞으로는 금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 특별한 집 한 채가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래요? 아이, 여기가 집 맞아요? 아이, 혹시 절 아닌가? 와, 다시 보니 문화재 같기도 하고. 아우, 이 집 주인 진짜 궁금하네.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좋다. 아이, 보아하니 이 집 주인장 같은데 집이 범상치 않은 이유를 알 것도 같죠? 안녕하십니까. 90년 된 고택을 스스로 고쳐서 살고 있는 남편 장명호입니다. 아내 권경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그 집을 져서 한옥집을 져서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노후를 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파트 사는 게 편리하고 좋죠. 근데 남편은 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늘 로망이. 삶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집 짓기에 대한 소망은 더 간절했다죠. 저희 남편은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연대까지 본인이 하겠다 하는 거는 뭐 앞뒤 보지 않아요. 앞으로 그냥 무조건 전진. 그 산티아고 순례길도 제가 완주를 했고 800km를 완주를 했고 혼자서 뭐 여러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죠. 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작년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횟수를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일상에서 틈만 나면 벗어나려 했던 남편을 붙잡아준 집. 이 집은 이 주변에 이제 그 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마을을 찾았을 때는 집이 보이지 않았다지 뭐예요. 저 길에서 이 집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안 보였던 안 보였죠. 대나무밖에 없었죠. 이제 대나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나무를 비워가면서 들어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집이 대나무밭 가운데 있었어요. 몰래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왜냐, 그 상태에서 제가 봤으면 분명히 반대했을 거니까 계약 다 끝내고 대나무 다 베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다음에 얘기해서 와서 딱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잘만 고쳐놓으면 보물 같은 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채갈까 싶어 시세보다 좀 더 주고 샀다는 낡은 집. 남편 건축주 말처럼 낡은 곳 손봐서 쓸고 닦고 기름칠하니 그야말로 진흙 속 진주가 따로 없더랍니다. 와, 여기가 금강 바로 옆인데 와보니까 부여하고이 딱 경계네요. 제 고향이기도 한데 여기선 또 어떤 집을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와, 이게
이렇게 범상치 않은 해트상이 이렇게 큰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어휴 여긴 또 두 마리 해태상에 그 옛날 궁궐 후원에서나 봤음직한 소술대문까지. 여기 소설대문까지 이렇게 큰 게 이 집대문이 맞나요? 뭔가 이 집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아 이런 집에 어떤 분이 사실지 궁금하네요. 오셨네요. 네, 나오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지사님. 네 건식과 네. 유영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요즘은 보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더 어렵다는 이 해태상은 어떻게 인연이 닿았을까요? 이 집 앞에 해태상이 있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이 혜태상은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골동품 그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저 혜태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가게 안에 가가지고 골동품 가게 사장님이 네. 안 팔려고 계속 안 팔려고. 근데 저희 남편이 1년 반 이상을 그냥 거의 매일 가서 저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그리고 저 대문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의 대문이 저기 문이 3개인 소대문 집이었어요. 큰 대문집. 어린 시절 친구네 집 소술대문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남편 건축주.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그 친구 집은 너무 부잣집이었고 나는 돈 벌면 저기 큰 집 지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옥집 진 다음에 이제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소대문을 고집을 했죠. 여기 이 집을 졌던 대목장님은 소대문이 그 바람 불면 넘어질 수 있다. 자기는 소대문을 절대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정승의 집에만 옛날에 있었던 그 소대문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대목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대목장님을 모시고 와서 저 소대문을 완공을 한 거죠. 어렵게. 한 번 마음 먹으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답게 남편의 개성이 그대로 담긴 집 제대로 탐구해 봐야겠죠. 와,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저도 한옥을 많이 다녔지만 범상치가 않네요. 여기 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집이? 87년 된 집이에요. 정확하게. 89년. 89년. 병자년. 네, 병자년에 졌던 집을 그 제가 이제 다시 그 앞쪽하고 안쪽, 뒤쪽을 리모델링한 거. 저랑 이제 대목장이 한 분하고 아, 목공일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배웠었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지려고 준비를 한 거죠. 일단 나무 구입하는데 한 5년 넘게 이상 시간이 걸렸고 돌담을 싸려고 돌 싸는 것도 제가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목공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배웠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했죠. 일을 하면서. 마당 한쪽에 있는 가마솥들도 남편 건축주가 시골을 다니며 직접 구한 거랍니다. 아이 그나저나 식전 대바람부터 뭐가 그리 바쁜 거래요? 바빠요. 아침에도 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일해요. 매일 뭐를 해요. 늘. 아파트에서 있을 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금지 단어가 있어요. 경운아. 경운아를 하루에 3, 40번은 더 부를 거예요. 경운아 물 떠와. 경운아 불 꺼줘. 경운아 리모컨. 아이고 좀 심하긴 했었네. 그래도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다니 됐죠 뭐. 한옥에 오면 정말 사람이 바뀌어요.
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진짜 말만 하면. 그래서 좋죠, 둘이. 경훈아, 왜? 김치만 가져와. 다 됐어. 아니 언제 다 했대? 앉아, 맛있겠다. 빨리. 응, 빨리 앉아. 밥 먹자. 그 당신 먹어. 아, 나 안 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밥도 맛있나 보다. 나이 먹어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뭐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가 해놓은 반찬을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만나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일궈온 부부. 타고난 부지런함이 성공의 미천이 되어 주었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쪽 간병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죠.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는 강원도, 뭐 나주, 전주, 광주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차를 타고 10시간, 12시간 운전을 해야 될 만큼. 남들은 1년에 2만밖에 못 타는데 저는 1년에 20만. 그러니까 폐차 2년 타고서 3년 타고 폐차시켰어요. 4대를 폐차를 했어요. 가족 생각에 묵묵히 달려 경제적 여유는 생겼지만은 문제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게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 가장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온몸에 있는 허물은 다 벗겨졌었어요. 막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몸에서. 우울증이 극심했어요.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와서 약도 먹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아토피는 다 지금 나신 거. 아토피는 싹 나섰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살면서. 그야말로 근데, 집이 약이 된 거네요. 남편의 병까지 말끔히 낫게 했다는 90년 고택의 화려한 변신. 와.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개방감 가득한 거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예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것이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화장실 변기 있는 자리는 쌀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쌀창고에가 쌀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벼씨 같은 게 많이 바닥에. 쌀창고에 변기를 놓으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가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많이 손을 보셨나 봐요. 많이 손을 봤죠. 밑에 기둥은 집을 들어 올리면서 썩은 부분은 다 잘라내서 다시 붙였어요. 네. 이런 데 다 새로 했고 바닥은 기름 보일러로 제가 싹 다 바꿨습니다. 전부 다. 한옥의 단점이 이제 보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겨울에 추워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 더 문을 더 넣어서 가운데다가 방풍을 해서 덜 춥게 문을 하나 더 덧대서 이렇게 쭉 디귿자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붕의 처마만큼 마루를 만들고 그 끝에 문을 일일이 짜넣어 방풍실을 만들었는데요.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옥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이 집만의 독특한 구조가 되었죠. 요즘 건축 구조상에서는 방풍실을 그야말로 집 전체에 디귿자로 다 돌리신 거네요. 네, 다 방풍실을 다 만들었어요. 그거는 너무 잘하신 것 네. 같아요. 보통 이런 오래된 한옥들을 고쳐서 쓰시는 분들 보면 이 한옥에다가 요즘 막 시스템 창호라든지 그러니까요, 그게. 요즘 창호들을 끼워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한옥의 정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방열,
방안 이런 것들이 조금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한옥에다가는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창호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 하강기를 너무 잘한 게 네. 겨울에 훨씬 더 들쳤고 기름 보일러도 기름도 훨씬 덜 먹고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창은 마창 구조로 해서 그야말로 배산 임술에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바람들이 아주 잘 네. 통하게 그렇게 하셨네요. 네. 사실은 뒤쪽에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앞에 쪽에 그 물이 있으면 네. 이 찬 공기가 이 산에서부터 타고선 물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구조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잘 살려놓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의도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저는 이제 배사임수라는 건 잘 모르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걸 지면서 3번을 다쳤어요. 그 무릎 수술하고 갈비뼈 부러지고 2개 부러지고 그다음에 손 여기 다치고 지금 남편 손가락 끊어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빨리 오라고 근데 이제 안 바쁜데 하고 여기 목수님과 같이 일을 계속 했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선생님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겠대요. 또 하고 있어요.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3년, 그 전에 준비 과정 5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니 남편의 뚝심 한번 정말 대단하네요. 와, 이게 뭐 문을 열자마자 바로 공기가 통하는 느낌이 바로 나는데요. 네. 아 여름에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원합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그러게요. 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까지 들게 하는지. 세 분 덕에 우리도 잠시 쉬어가 볼까요? 디귿자로 덧댄 방풍실 덕에 보너스 공간도 생겼답니다. 아우 차 한 잔 마실까? 그 대나무 정치가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대나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무념무상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네. 그것뿐이 아니죠. 자연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네네. 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계단.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주방으로 갑니다. 붉은색을 띠는 주방 가구들은 참중나무를 어렵게 구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래요. 한옥에서 사실 이렇게 스키플로어로 해서 중층을 건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구조인데 네.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공간이 이제 다락방을 방으로 만들면서 기존 집의 다락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재탄생했고요.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집은 지상에서 한 1m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벌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양쪽을 잡아 올렸어요. 그대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받침을 놓고 목수님하고 둘이 잡은 거죠. 벌레를 무서워하는 아내를 위해 집 전체를 들어올린 덕에 주방 층고가 시원하게 높아졌답니다. 이 부엌을 갖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또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엌을 만들 때 심혈을 가장 많이 기울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제 1번은 창이 큰,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 불을 떼거나 뭐 풀을 뽑거나 할 때 제가 바라볼 수 있게 예, 투명 창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을 공간을 원했는데 한 면만 해줄 줄 알았는데 양면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한옥에 있는 그 주방을 제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개방감이 있고 해가 잘 들어오는 한옥의 주방은 저도 처음인데요.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다락하고 저런 첨하고의 지붕 단차가 있으면서 공기의 순환이라든지 또 음식을 하실 때 나는 냄새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배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저것도 의도하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아,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소가 뒤를 제가 뭐 쥐를 여러 마리 잡으셨는데 90년 된 한옥을 고쳐서 만든 집이라고 하셔서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한옥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옥의 어떤 그런 기품이라든지 한옥의 철학들을 또 너무 많이 훼손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집은 바깥에 과하지 않은 방풍 공간을 나무 문으로 만들어서 그게 시스템 창호보다 밀실하지는 않지만 두 겹으로 해서 한옥의 기품은 유지를 하면서 또 방풍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찾는다든지 다락 공간을 만들면서 그 밑에 공간을 또 활용을 해서 만드신다든지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집에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은 90년 된 비스포크의 어떤 자켓을 딱 맞는 옷으로 바꿔 입은 듯한 오래된 그리고 잘된 리폼된 그런 자켓을 입고 계신 두 분을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치열함이 미덕인 줄만 알고 전력 질주만 했던 날들. 삶의 쉼표를 이제야 찍어봅니다. 자기의 어릴 적 시절부터 꿈이었잖아요. 로망이었고. 제가 늘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그냥 집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작품이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의 어떠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에 많이 나갔는데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더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둘만의 여행지에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